비밀을 쏙쏙들이 알아가고 무적의 개념 정리로 수학을 정복하고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문제 풀다 대학 가는 다비오 선생님만의 알짜배기 수업, 이것이 다비오. 안녕하십니까, 다비 보이는 수학의 다비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선생님이 2009 개정교육과정 수학 과목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의 변화를 모른다 하셔도, 그렇죠? 그냥 뭐 여러분들 그 책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더 들어왔는지 사실 뭐 몰라도 상관없죠. 그냥 어차피 배우게 될 내용 하나씩 찬찬히 배워가시면 되는데,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세가요, 이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고 내가 요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는 자세가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어떤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또 계획하는 그런 계획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중요하니까, 일단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된 특징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나? 사실 여러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궁금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과목명이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 고1들은요, 고등수학이라 해서 여기 상하라고 돼 있지만 편의상 상하로 나눴지 사실은 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고1 때 배우는 과정이 고등수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그렇죠? 고2, 3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고2 때 기본 과정을 끝내고 3학년 때는 대부분 수능 준비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입문 과정, 문과 학생들은 수원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수학원,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벡터 이렇게 4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문과 학생들은 요 과정이 수능 시험 범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요 과정이 수능 시험 범위였었고, 1학년 과정은 직접 출제되진 않고요. 그냥 간접적으로만 출제되는 것으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일단 과목명이 싹 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여기 수학원이 있는데 고1 때 수학원을 배우네요. 그게 아니라 과목명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일로 그냥 과목명이 변한 상태에서 1학년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원, 미통기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일단 고1 때는요,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한 권으로 이제 1학년을 끝냈다면 얘는 2권으로 나눠서 1학기 때 수학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학2를 배우는 식으로 책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쪼개져서 이렇게 2개로 들어갔다고 보셔도 돼요. 그 안에서 막 빠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동이 있지만, 새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수학원과 수학2로 쪼개졌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예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고등수학 상하 이후의 범위가 수능 출제 범위였다면, 그쵸? 여러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학2부터가 수능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 과정은 말고 2학기 때 과정부터가 수능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범위는 사실상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출제 범위는. 그러니까 직접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내용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럼 과목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삭제되거나 이동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원이라고 하는 고1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항식부터 배웁니다. 다항식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리고 2학기 때는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화로고 이런 것들을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자, 사실 그 예전에 수열과 지수화로고는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고2 때 배우던 고2 때 배우는 과정 속에 들어있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1학년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 집합과 명제 파트가 본래는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운 다음에 복습하는 겸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집합과 명제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바뀐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중학교 때 집합과 명제 자체를 다루질 않고요. 그리고 고1 올라와서도 집합과 명제를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2학기 때, 그렇죠? 2학기 때, 고1 2학기 때 돼서야 집합과 명제를 처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2학기 때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수능 출제 범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고1 과정 자체가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가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됐었는데 물론 간접적으로만 출제됐었죠. 근데 이제는 2학기 때 이게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가 수능에서 직접 출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직접 출제가 된다. 집합과 명제가 수능 시험 범위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도 예전에 수원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부터가 함수 파트에서는 출제 범위였다면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고1 때 배웠던 이 함수와 유무리 함수도 새로운 시험 범위로 이제 수능 출제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수능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단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고2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소 고1로 전체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범위가 좀 앞으로 당겨진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삼각함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이 2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삼각함수.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이 삼각함수 이제 정말 심각한 함수였습니다. 너무도 어려워하고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얘가 빠졌어. 빠지고 어디로 갔느냐? 미적분 2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문과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학생들은 사실 삼각함수를 다루지 않게 되는 거죠. 미적분 1이 있고 미적분 2가 있는데 미적분 2가 이과 학생들이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안 배워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저는 이과 학생인데 저는 빠지나 마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미적분 2로 간 내용조차도 내용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진짜 배기 삼각함수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로서 고통스러워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 삼각함수 자체가 빠졌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는 뭐 빠져도 뭐 어차피 안 배웠던 거니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빠졌던 게 여러분들의 공부를 학습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빠진 자리에 요 녀석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할 만한 그 사실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교육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다 그대로 가고 자, 그렇게 이제 변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또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자, 예전에는 이 방정식을 다룰 때 2차 함수를 따로 다뤘거든요. 함수 파트에서. 근데 2차 방정식이라는 이 방정식과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자마자 바로 2차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2차 함수를 좀 일찍 배우는 거죠. 방정식을 배울 때.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거 선생님이 생각에는 이게 과연 옳은가 싶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함수를 또 처음 배워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먼저 배운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과정상 봤을 때는 함수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2차 함수나 유무리 함수를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방정식과 또 2차 함수는 굉장히 또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과정상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항식, 식에 관한 내용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 식을 다루어서 풀게 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루게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이제 또 그래프를 또 이용해서 또 배우게 되는 내용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살짝 어떤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이동된 것들이 눈에 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아무리 내용이 삭제되고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배우는 입장에서 그게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미 공부한 학생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 맞춰서 찬찬히 공부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지금 선생님이 1학년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현재 이 기본적으로 10월 이 교육과정 이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과목 자체가 삭제되거나 이동한다는 건 확정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드리는 이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사가 수능 출제 범위로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사가 수능의 출제 범위가 됐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냐면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과랑 문과랑 같은 수학을 보겠다. 자, 이렇게 얘기한 개정안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은 사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로 선생님이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궁금해하거나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바뀌는 예비고1 과정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바뀌는 추이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교육과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계속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마음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쏠리게 되면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일단은요. 선생님이 그 정리하는 과정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찬찬히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